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플러스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안 예고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또 문제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분양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현재도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이 엄청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제가 찍어놓은 생활용 숙박시설 방송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 주택 용도로 이제 사용이 금지됐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택 용도로 이제 사용을 금지를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규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검색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쓰지 못하게 하면 이제 숙박용으로밖에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길이 없어서 아무래도 분양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차질을 겪게 되겠죠. 계획에서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투자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어가지고 이게 효용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제 분양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일을 하기도 했는데, 자, 뭐 오산대역이라든가 뭐 인천 이제 뭐 하바우스 같은 데서 분양을 한 적이 있어서 제 나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제 분양하시는 이제 광고, 이제 분양 광고들 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런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둥, 뭐 주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뭐 숙박업이 가능하면서 심지어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에어비앤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광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제일 강조 많이 하는데 주택수 포함 안 되니까 안심하시고 해라, 뭐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제가 이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포인트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이제 세무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일단 세무로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세무로 표시를 할 거고, 자, 주거 목적 사용은 기존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현재는 X죠. 안 될 것 같고, 숙박업 가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단체로 같이 해가지고 이게 한 건물을 통째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포함 안 됨? 요거 같은 경우도 저는 세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온전하게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이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는데, 요거를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안 되지만 요때는 포함이 된다. 그리고 뭐 청약 통장 필요하지 않다는 거, 뭐 요거 하나만 이제 맞다고 온전하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사용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할 때는 사실 주거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숙박시설로 하고 싶을 땐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살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듣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개념이죠. 생활 숙박시설은 참 좋은 것처럼 느끼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막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좀 뜯어보면은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지만은 또 문제가 좀 많은 게 생활용 숙박시설이에요. 생숙인데,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 생활용 숙박시설은 제가 없죠. 그걸 이제 파는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이제 브리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2021년 4월부터 자,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주거 용도를 금지한다는 이런 입법 행정 예고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제 이행금 관련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고 이렇게 추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강제 이행금이 뭐냐면은 자, 이제 주거 용도로 쓰지를 못하니까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 목적으로.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강제 이행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2년간 이제 유예를 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추가로 살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이제 주거 목적 사용을 이제 법제화해서 금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먼저 간단하게 생활용 숙박시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생겨난 거냐면은, 자, 20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 산업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여기 지금 현재 명동의 모습이거든요. 네, 사람 1도 없죠. 원래 여기에 근데 2000년도만 해도 사람이 빠글빠글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노점상도 쫙 있고, 막 예전에 막 조개 막 가리비 같은 것도 막 구워서 팔 정도로 막
스테이크도 팔고, 여기에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뭐 온 막 외국인들이 넘쳐날 정도로 이제 명동에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제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숙박시설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데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거 공급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호텔만 가지고는 힘들겠다. 왜냐면은 개인이 호텔을 차리려면 이게 큰 건물을 좀 누가 나서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공동구매 형태로 한 호실마다 등기가 가능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누가 이게 연구를 해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요런 개인이 하는 부담을 이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된 건데, 자,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기존 호텔 숙박업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이거 뭐냐, 우리는 힘들게 건물 같은 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져서 하는데 이거 한 호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느냐, 우리한테 좀 일종의 뭐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걱정을 한 건데, 뭐 하지만 결국은 네, 이제 호텔과 이제 싸움 끝에 정식으로 2012년도에 이제 법제화 돼가지고,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법제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만 해봤지 뭐 실제로 어디에 뭐가 생활형 숙박시설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곳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해운대 LCT 더 레지던스가 일부 건물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건물인지 요 건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뒷건물인 것 같거든요. 여기 앞에는 뭐 호텔 건물이어서 상업용 건물이고, 이쪽 뒤쪽 라인이 이제 일부 층이 이제 생속으로 이제 분양이 돼가지고 여기 성공리에 이제 분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동안 뉴스에 좀 나왔었어요.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숙박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홍보가 됐었나봐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숙박업이 안 돼가지고, 자, 분양시 때랑 좀 광고한 거랑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랑 이제 싸움이 좀 일어났던,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게 이제 LCT 더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아주 굵직한 건물인데 잠실 제2 롯데월드 타워에도 일부 층이 시그널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 이쪽에는 유명한 분들 이제 많이 살고 있죠. 동방신기? 시아준수? 그분도 여기 레지던스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의외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건물 같은 게 이제 사실 이번 생수 규제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김현미 장관의 이제 질의 시간에 어떤 분이 그거를 얘기를 했나봐요. 여기 이런 LCT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수기라는데,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할 때 이렇게 비싼 건물이 뭐 각종 규제에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왠가 살펴봤더니 이런 건물이 이제 생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생수기 이런 식으로 아주 고가에 팔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 규제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니까, 즉 생수기 혜택을 받아 버리니까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제화를 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요거는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피가 형성된 데가 있어요. 수천만 원에서 이제 억대까지,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억까지 이제 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별내역 아시죠? 이것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별내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스테이원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생수기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피가 붙었습니다. 피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말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이고 뭐 호텔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생겨 먹은 거는 아파트랑 아주 똑같아요. 그냥 아파트랑 아예 똑같이 단지를 이렇게 짓고 밑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이제 호텔 뭐 시설 같은 거 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건물을 보면은 아예 뭐 주거용 오피스텔 뭐 아니면은 진짜 아파트처럼 똑같이 졌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나가면서 이걸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주 개념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 생겨 먹은 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데
혜택 같은 거는 전부 다 생수기 혜택을 받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생수계 이제 주거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게 지어져도 관심도 없고 프리미엄도 안 붙고 그러면은 이런 법 규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길 텐데.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이런 법이 탄생하게 된 이런 비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힐스테이트 스테이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분양 받을 때 청약통장도 필요 없었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 개념 이런 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게 돼서 약간 피가 형성을 되면서 이제 주변에 아파트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덩달아 오른 이제 풍성 효과처럼 된 거죠. 그래서 주거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활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해서 이런 편법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사용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기존의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는 뭐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걸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데 요것도 약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존 법이죠. 이제 상위법에서는 변경을 해주겠다 하지만은 자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뜯어 고쳐 보면은 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대부분이 아니죠. 100%는 이제 상업 용지에다가 요거를 짓는데 왜 상업 용지에 있는 집을 요걸 어떻게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그럼 일단 강제 이행금이라도 좀 부과해 볼게요.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마찰이 됐던 건데 뭐 아파트가 안 된다면은 뭐 주거용 OP로도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주거용 OP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할 때 본인들도 아파트로 변경하면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만 변경 신청을 했던 거고 주거용 OP로는 변경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만 해주면은 좀 합의점을 찾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약간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구제를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한다면은 자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 근데 2년간 유예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주 목적 사용을 이제 앞으로 막는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목적 사용 막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온전하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제 숙박시설로 이용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또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또 이제 과열되고 그러니까 또 투기 뭐 한 사람이 막 두세 개씩 사놓고 피받고 팔고 막 이런 모습이 되니까 생수기 아닌 거의 아파트 대용품처럼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자 법 제어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급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주택이 되든 오피스텔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런 거를 원래는 안 냈는데 이제 숙박업으로 정식으로 등록할 때는 이제 주택이 부과되던 이제 세금이 안 나가는데 이런 면제에 받았던 이제 세금을 이제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다 소급해서 적용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것도 약간의 좀 원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기존에도 이제 이런 걸 간주주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제 세금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외 없이 다 기존에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이렇게 변하는 내용은 세금에 관해서는 변하는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